아버지, 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 나이에 그런 빚을 지시면 어떻게 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65세 할아버지가 가족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3억 빚을 져가며 시작한 사업.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65이죠. 30년 동안 동대문에서 도매업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하루 종일 옷감과 씨름하며 살았죠. 그렇게 벌어서 아들 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봤으니 제 역할은 다 한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봄에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있게 되었는데 처음 며칠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공원 산책하고 집에 와서 또 뉴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데 편하다는 게 이렇게 무료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저한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정말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물론 아들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는 걸 알지만 왜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내가 명동에 쇼핑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할 겸 따라갔는데 아내가 옷 보러 들어간 가게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사장님이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재킷을 입고 안경도 세련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젊은 손님들한테 옷을 추천해주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보였어요. 색깔 조합이 어떻고 이 스타일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3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는데 저 정도 안목은 있지 않나? 동대문에서는 주로 도매였으니까 고객 응대보다는 물건 파는 데만 집중했지만 어떤 옷이 잘 팔리고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칠 후에 작은 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손자 민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참 귀여운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날 민준이 엄마가 입혀준 옷이 영 별로더라고요. 색깔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며느리야, 민준이한테 이런 옷은 어때? 저 파란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입히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버님이 뭘 아세요 하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럴듯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에 가서 제가 골라준 옷으로 민준이를 입혀봤어요. 민준이가 거울을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골라준 옷이 제일 멋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작은 손자가 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저를 그냥 쉬어야 할 할아버지로만 봤는데 민준이는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옷 관련된 일 말이야.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또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지금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라고 말렸어요.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왜 저를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같이 바둑 두는 형님들한테 얘기해 봤더니 영수야, 우리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냥 손자 봐주고 편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들 반대할수록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패션 관련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브랜드가 인기인지 공부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빈티지 옷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입던 스타일이 다시 유행이라니.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해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골라준 옷이 제일 멋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말리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마음을 굳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동대문에 가서 예전 동료들한테 조언을 구했죠. 그런데 다들 비슷한 반응이더라고요. 영수야,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몇 주 동안 이런저런 알아보다가 을지로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임대료도 그럭저럭 할 만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몰래 계약금부터 넣었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켰을 때는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요. 빈티지 박스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동대문에서 쌓은 인맥으로 좋은 물건들을 구해다가 진열했죠. 80년대, 90년대 스타일의 재킷이며 청바지며 정말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들여놨어요. 개업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간혹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도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는 금세 나가버리고요. 젊은 손님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를 보면 뭔가 어색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 매출이 5만 원, 10만 원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임대료랑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가족들 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밤에 집에 가면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들은 아예 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대학생 하나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90년대 데님 재킷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정말 빈티지 맞아요? 그럼요. 제가 직접 90년대에 들여온 겁니다. 그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와, 진짜 그때부터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고 얘기해 줬더니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재킷이 어떤 브랜드인지, 당시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말이에요. 그 학생과 1시간 넘게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그 옷에 담긴 이야기였어요. 어떤 시대의 어떤 감성인지, 왜 그 스타일이 특별한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며느리와 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SSSS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구나. 다음 날부터 인터넷 카페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고 마우스 조작하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옆에 있던 20대 청년이 아저씨 뭐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청년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라고,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졸라서 스마트폰도 바꾸고 유튜브로 인스타그램 사용법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사진 하나 올리는데도 1시간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제가 올린 빈티지 옷 사진에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요. 특히 제가 직접 입고 찍은 사진이 반응이 좋았어요. 70대 할아버지가 90년대 스타일로 입은 모습이 신선했나 봐요.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빈티지는 이런 거군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게에도 조금씩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손님들과 대화하는 방식도 바꿨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옷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거죠. 이 재킷은 1995년에 나온 거야. 그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인기였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었지. 나도 그때는 젊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젊은 손님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와, 살아있는 역사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영은 어려웠어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적자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택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큰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완전히 비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도 넓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 오기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서울 한남동 편집샵 같은 걸 시골에서 만들면 어떨까?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을지로 가게는 정말 작았거든요. 제대로 된 편집샵을 만들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평택이라는 위치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 큰 건물을 빌리고 인테리어까지 하려면 3억 정도는 필요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자가 제 나이를 보고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고객님, 나이가 65세이신데 이런 규모의 대출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이미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어요. 몇 번의 상담 끝에 결국 3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3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이 나이에 그런 빚을 지시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라고 했고요. 아내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을지로 가게를 정리하고 평택으로 이사했어요. 건물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젊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 못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원하세요? 편집샵 같은 느낌인데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말이야. 그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면서 같이 논의했어요.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 의견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었어요. 1층은 매장, 2층은 카페, 3층은 작은 갤러리 공간으로 꾸몄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갔지만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마치 서울 강남에 있을 법한 세련된 공간이 평택에 생긴 거죠.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인스타그램도 더 열심히 했어요. 건물 인테리어 과정부터 하나하나 올렸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평택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드디어 오픈일이 되었어요. 첫날부터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날 매출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을지로 가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니까 아무도 쇼핑하러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대출 이자만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3억이라는 빚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정말 그만두세요. 건강까지 망가지시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때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역시 내가 너무 무리했나? 이 나이에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건가? 하루 종일 빈 매장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 하나가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더니 빈티지 코트 하나를 들고 오더라고요. 사장님, 이 코트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일본에서 들여온 겁니다. 당시에 정말 인기 많았던 스타일이죠. 그 손님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이 가게를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신다고 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꼭 버텨주세요. 이런 특별한 곳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저를 응원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날 밤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파이팅! 꼭 버텨주세요. 코로나 끝나면 꼭 갈게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평택 할아버지 편집샵이라고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한 젊은 인플루언서가 제 가게를 방문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완전히 화제가 됐어요. 평택의 패션 테러리스트를 잡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저를 정말 좋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65세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진짜 멋진 패션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 수십 명씩 찾아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젊은 커플들, 대학생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갚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옷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었던 것도 중요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65세 할아버지가 패션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매일 제가 코디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뭔가를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나이를 잊고 살자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들들도 이제는 인정해줘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SNS에 제 가게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손자 민준이는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인스타그램 스타예요 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든 할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 외국인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관광객 몇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스페인에서 온 젊은 커플도 왔더라고요. 그 스페인 커플이 어떻게 우리 가게를 알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는 거예요. Korean Vintage Grandfather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평택 시골에 있는 제 가게가 세계 각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니까요. 그분들이 옷을 고르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 패션을 이렇게 잘 아세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 앱으로 대화했는데 자기들 나라에는 이런 할아버지가 없다면서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코디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번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여보, 진짜야. 하루에 1,500만 원. 아내가 통장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믿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으면서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주말마다 평택이 관광지처럼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구경하러 오고 2층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3층 갤러리에서 사진도 찍고요. 평택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관광 코스에 저희 가게를 포함시켜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자가 가게에 와서 자기를 의류 수입업체 대표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좋은 제안을 한다면서 신상품 론칭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사장님, 요즘 MZ 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저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하시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보여준 옷들도 디자인이 괜찮았고 수익 분배 조건도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어치 물건을 선주문했어요.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제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4천만 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니까요. 하지만 더 속상한 건 제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도 이런 사기는 처음 당해봤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역시 내가 아직 부족한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도 말하기 창피했고요.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실수 한 번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게 운영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더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느 날 40대 남성이 와서 데이트 코디를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첫 데이트인데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간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패션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체형이랑 피부톤을 고려해서 90년대 느낌의 캐주얼 재킷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빈티지 시계까지 조합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분이 거울을 보고는 와,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한 달 뒤쯤 그분이 가게에 와서 데이트가 성공했다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하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만의 철학이 생겼어요.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고객을 똑같이 정성껏 응대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평택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고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티셔츠부터 시작했어요. 영어로 나이를 잊고 살자는 문구를 넣은 티셔츠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만든 브랜드라는 게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요. 그 티셔츠가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장, 200장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도 2명 더 뽑고 온라인 쇼핑몰도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올해 안에 연매출 50억을 달성하는 거예요. 큰 목표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벌써 월 매출이 3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 사장님 보니까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단순히 옷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제 좌우명은 내일은 없다. 오늘을 살자예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새로운 패션 트렌드도 공부하고 젊은 직원들과 회의도 해요. 때로는 제가 더 열정적인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손자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인플루언서라고 자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할아버지, 제 친구들도 할아버지 팬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우선 자체 브랜드를 더 확장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2호점도 열어볼 생각이에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에 말이에요. 더 큰 꿈은 저 같은 시니어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니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는 거예요.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가족들한테 걱정도 끼쳤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어요. 예전에 제가 그냥 은퇴한 할아버지였다면 지금의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 자신이 증명해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가게에 가면 젊은 손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